서문연송 지난번담 하겠습니다. 성문화가 자호에게 이르자. 성문화 선사가 이제 당에 올라서 하는 이야기.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고 오는 이르되 수유화상이 만가지 계략과 천리의 위풍이 있었기에 화살을 가로질러 시위를 매기어 작가 만나기를 원했고 조주도 또한 능히 생사를 넘나들면서 진을 치고 길을 휘날려 한낱 활과 화살을 벌려가지고 천하를 휩쓸며 백걸음에서 버들잎을 뚫고 천길의 기러기를 떨어뜨리는데 100번 쏘아서 100번 마칠지언정 다시 실수가 있지 않느니라. 대중들이여, 수유와 조주가 이미 이와 같음인된 솜씨를 마주하는데 미침에 어째서 마치고 지나침이 같지 않는고? 말해보라. 잘못이 어디에 있는고? 하고 다시 이르되 두 노숙이 설사 쇠뇌를 가지런히 쏘고 화살과 칼날이 서로 퉁기어도 방패와 창을 서로 마주함을 면치는 못하도다. 만약 성문인된 자호로 더불어 오늘 서로 만나보매 활도 화살도 보이지 않고 현묘한 꾀도 쓰지 않고 단지 손을 들어 합장 인사하며 고개를 숙여 알지 못할세라 하리니 말해보라. 옛사람으로 더불어 거리가 얼마인고 하고는 양구했다가 이르되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가을 국화는 더욱 향기로우니라 하였다. 자, 이게 이제 성문화 선사가 당에 올라서 한 이야기이죠. 자,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물론 이제 소개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또 소개해야 이야기가 되겠죠. 이 이야기는 역시 조주선사와 수유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주선사, 수유선사 두 선사의 문답과 댓글이 조주가 수유를 찾아가서 재빨리 법당으로 오르거늘 수유가 이르되 화살을 보라 하니 선사가 또한 이르되 화살을 보라 하였다. 수유가 이르되 지났도다 하니 조주선사 이르되 마쳤다 하였다. 이게 전문이었어요. 이제 뭐 이 내용은 좀 간단, 단순 그런 내용이니까 다 외워가 있죠. 여러분들이 조주, 수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조주선사가 수유선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손님이 주인 집에 찾아가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인의 입장에서 또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남의 집에 찾아가면 주인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선사들은 인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선사들은 인사하는 방식이 전부 후학들을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인사하는 방식이 후학들에게 뭘 심어줄까? 이제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선사가 수유선사를 찾아가가지고는 뭐 그냥 안녕하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법당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법당이라는 것은 절대의 자리죠, 항상. 왜냐하면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 또는 법문을 하는 자리. 그러니까 절대의 자리입니다. 조주선사가 수유선사가 계시는 법당에 올라가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손님이라기보다는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손님과 주인이 둘이 아니지만 손님은 손님이나 이름뿐인 손님이요, 주인은 주인이나 이름뿐인 주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법당의 주인은 수유선사였거든요. 그럼 조주선사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하니까 수유선사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자리를 차지한 데 대해서 화살을 보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 이 화살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화살이란 뜻은 그 나라연의 화살이라고 이제 두 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만, 화살은 살림살이가 견고하다, 내 살림살이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살림살이가 변함이 없다는 뜻은 내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뜻도 되죠. 주인 행세를 하러 왔지만 내가 주인이야,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화살을 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걸 눈치를 챘습니다.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견고한데 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나도 살림살이가 견고한데,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주인 노릇을 못하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유선사가 지나갔다, 지났도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제 화살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화살이 지나갔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지나갔다. 수유선사가 지나갔다고 한 표현에 대해서 조주선사는 마쳤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사가 택거리를 하고 문답을 하는데 서로 누구도 밀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주는 원래 손님이었고 수유는 원래 주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수유선사의 있는 곳에 조주가 왔으니까. 그래서 수유는 끝까지 주인 노릇을 했고 조주는 끝까지 이제 손님 노릇을 했는데 이 두 선사가 역시 작가이기 때문에 두 선사의 살림살이가 뭐 한쪽이 밀리는 형세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챘으면 다행이고, 눈치를 못 챘으면 그동안 여러 선사들의 말씀을 소개를 했죠. 소개를 했지만 오늘 성문화 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했는지, 자기 소견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림살이라는 게 뭡니까? 살림살이. 여러분들 살림살이는 뭐 좀 장만이 됐습니까? 세월아, 네 살림살이는 좀 장만이 됐나? 바이올린 말고. 장만이 좀 됐나? 살림살이가 뭡니까? 살림살이는 내 공부죠, 공부. 수행력, 수행의 정도, 그게 살림살이. 내 수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지, 웬만한 일뿐 아니고 지구가 뭐 폭발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인지, 도형리는 그 정도는 되겠지. 이제 안 되나?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나? 혜인이는 그 정도는 되겠지. 지구가 폭발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는 돼 있는가, 아이가? 이래 자신이 없구나. 그래, 많이 가르쳐도. 야, 뭐, 회원한테는 못 묻겠고. 혜인이 그런 생각을 하네. 왜 회원한테는 안 물어보고. 회원은 당연히 자신 있다고 하지. 살림살이. 그런데 이제 내가 방금 세 사람한테 물었는데 세 사람이 다 조금 자신이 없는 듯 하거든요. 그거는 뭐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없다 하겠죠. 자신 있는 걸 뭐 자신이 없다 할 리는 없고. 근데 제 생각에는 왜 자신이 없는지가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뭐 내보다 젊어서 그런지 이제 뭐 나는 뭐 100살까지 산다 해도 훨씬 내보다 몇십 년 더 살 거니까 아깝다는 거지. 말하자면. 세훈아 그렇지? 아깝지? 지구가 폭파한다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남자도 만나봐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한번 해봐야 되고 벌 수 있으면 돈도 좀 벌어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면 왜 자신이 없는지가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첫째, 지구가 폭파한다면 뭐 내만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첫째. 지구가 폭파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만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뭘까? 그러면 왜 안심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의 육신이란 각자의 육신은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아니거든. 지구가 폭파한다 그래도 진짜 나가 아닌 육신만 없어지는 거지. 진짜 나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근데 이걸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느껴야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지. 제가 뭐 100번, 1000번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입만 아프죠. 그래봤자.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네요. 내라는 것, 나라는 것. 나라는 것이 아직도 이 육신에 매여 있구나. 아직도. 본문을 들어서 그래 그렇지. 나라는 거,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일 뿐인데 막 수백 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백 번만 들었겠습니까? 뭐 더 많이 들어보면 더 많이 들었겠죠. 수백 번을 들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나라는 관념이 생긴다면 고정관념. 나라는 고정관념이 생긴다면 내 육신이 없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라고 생각해도 그 나는, 진짜 나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찾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여기 있는데 왜 찾을 수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막 대부분이겠죠. 진짜 나, 이게 진짜 난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진짜 난데. 대부분이 그렇겠죠. 이게 진짜 난데, 이게 진짜 나가 없어지다니. 그런 섭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이게 진짜나? 이렇게 만지고 두드리고 이래도 생각으로, 요런 진짜 나. 그걸 우리가 실감하는 거죠. 그걸 실감하느냐, 못하느냐. 명인이는 실감이 나나? 응? 믿었던 명인마저 이렇게 주저주저하구나. 참 믿을 놈이 없다 하더만. 자, 그렇다 치고 실감나는 그날까지 나가봅시다. 어쨌든 제가 뭐 입을 열지 못하는 그날까지, 어쨌든 실감 날 때까지는 제가 입을 열어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실감할 때까지 어쨌든 뭐 달려봅시다. 일단 자, 성문화가 자오선사에게 갔습니다. 자오선사, 여기는 성문화가 있고 요거는 별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문화 선사가 요 수유하고 조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오선사에 가는데, 왜 이걸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왜 디테일이란 말을 쓰는 줄 압니까? 이제 유튜브는 외국에서도 듣거든요. 그래, 조금 더 잘 알아들어라. 디테일하게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잖아요. 디테일이란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잔소리가 자꾸 많아져요. 유튜브 듣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 늘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만 듣는 분들이 좀 못마땅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도 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성문화 선사가 자오에게 이르자 당에 올라가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고는, 조주와 수유 선사 이야기를 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유 화상이 만가지 계략과 천리의 위풍이 있었기 때문에 화사를 가로질러 시위를 매기어 작가 만나기를 원했고, 수유선사가 작가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난 작가가 조주선사잖아요. 조주도 또한 능히 생사를 넘나들면서 진을 치고 깃발을 휘날려 가지고 한낱 활과 화살을 벌려 가지고 천하를 휩쓸면서 백걸음에서 버들잎을 뚫고 정말 막 명사수처럼 또 천길의 기러기를 떨어뜨리는데 100번 쏘아서 100번 맞힐지언정 다시 실수가 있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수유선사와 조주선사를 이제 칭찬하는 거죠. 수유선사 정말 참 갖가지 계략과 천리의 막 위풍이 있었다. 당당하다. 수유선사여 정말 당당합니다. 조주선사여 정말 지략이 뛰어납니다.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선사가. 그런데 성문화 선사가 이 자오한테 가가지고 당에 올라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조주선사, 수유선사 정말 참 대단하다.
대중들이여 수유와 저주가 이미 이와 같음인된 솜씨를 마주하는데 미침에 이런 대단한 선사들인데 어째서 마치고 지나침이 같지 않는고 이랬습니다. 그렇는데 어떻게 이제 수유선사가 화살을 보라 하니까 조조선사가 또 화살을 보라 이랬고, 그러니까 수유선사가 지나갔다 이러니까 조조선사가 맞췄다 이렇게 마치고 지나감이 이런 대답이 다르느냐 이 말이야. 화살을 보라 똑같이 해놓고 왜 지나갔다 맞췄다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수유선사가 그랬죠. 지나갔다 이랬고 조주선사는 맞췄다. 왜 이게 같이 않느냐 이 말이야. 이걸 가지고 지금 성문화 선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않느냐 말해봐라. 잘못이 어디 있는고 하고 이르되 그 잘못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왜 같이 않는데 그 잘못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왜 같이 않은지를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겠죠. 또 유튜브를 듣는 분도 모르겠죠. 모르는 분은 또 참고를 해보면 되고, 그렇죠. 모르는 분은 참고를 해봐야지. 왜 그럴까? 왜 저주선사와 수유선사는 지나갔다 이러고 저주선사는 맞췄다 이러지? 그런데 성문화 선사는 말해보라 잘못이 어디에 있는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성문화 선사는 잘못이 어디 있는고? 그럼 두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가? 안 그러면 그 틀린 게 어째서 그런가 뭐 이런 뜻으로 봐야죠. 잘못이 어디 있는고? 그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달라진 이유가 뭔고? 뭐 이런 뜻으로 일단 받아들이 봅시다.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고 다시 이르되 두 노숙이 설사 쇠뇌를 가지런히 쏘고, 쇠뇌는 전쟁터에서 쓰이는 큰 화살입니다. 쇠뇌. 큰 화살을 같이 가지런히 쏘고 화살과 칼날이 서로 퉁겨도 방패와 창을 서로 마주함을 면치는 못하도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방패와 창을 마주함을 면치 못한다. 하나가 방패면 하나는 창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하나가 방패면 하나는 창이다. 면치 못한다.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면치 못한다. 자, 여러분들이 조주선사와 수유선사의 택거리와 그러니까 행동과 말을 눈치를 챘다면 짐작가는 바가 있다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 성문이라면, 자기라면, 성문화 선사가 지금 당에 올라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 내 같으면 이야기합니다. 내 같으면 자호로 더불어, 자호한테 갔으니까 자호하고 같이 오늘 서로 만나보는데, 자호를 탁 만나보는데, 조주하고 수유처럼 만나보는데 화살도 보이지 않고 현묘한 꾀도 쓰지 않고 단지 손을 들어 합장 인사하며, 그러니까 이제 자호한테 갔잖아요. 자호한테 갔으니까 나 같으면 뭐 조주선사와 수유선사처럼
조주가 법당을 탁 차지하니까 수유가 화살을 보라. 또 조주가 화살을 보라. 그러니까 수유가 지나갔다. 조주가 맞췄다. 이런 거 안 하겠다.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하고 합장 인사하며 고개를 숙여 알지 못할세라 하겠으니 말해보라. 옛사람으로 더불어 거리가 얼마인고 하면서 이제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 했거든요.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 성문화 선사는 조주 선사가 수유 선사한테 찾아갔지만 성문화 선사는 자오에게 찾아갔거든요. 자오에게 찾아가가지고 핵심은 조주 선사와 수유 선사는 그렇게 했는데 성문화 선사는 자오를 찾아갔을 때 뭐 그래 안 하고 나는 뭐 합장하면서 만났으니까 합장하면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래 안 하고 고개를 숙여서 알지 못하겠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듯 합니까? 알지 못하겠네. 뭐 의미가 있을 듯해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듯한데 그래놓고 이제 성문화 선사가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같으면 찾아가서 뭐 합장을 하면서 알지 못하겠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말해봐라. 옛 사람으로 더불어 거리가 얼마인고 옛 선사들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뭐 거리가 있나? 이런 뜻이죠. 거리가 있나? 그러고는 이제 양구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양구를 했다가 이제 한마디 하는데 이제 요는 여기서 성문화 선사는 나는 조주처럼 뭐 찾아가가지고 법당을 차지하고 그런 난리 고석을 안 떨겠다. 나는 그냥 찾아가서 합장하면서 알지 못하겠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가을 국화는 더욱 향기로우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봄난초는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이제 난이 봄에 이제 많이 피니까 난꽃이. 봄난초는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가을 국화는 더욱 향기로우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성문화 선사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거예요. 여기 뭐 이 선문염송에 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했다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저도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저 같으면 자, 성문화 선사는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가을 국화는 더욱 향기로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봄난초와 가을 국화라는 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가을 국화인들 꼭 향기로우랴.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가을 국화가 꼭 향기롭겠느냐. 내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구분이 됩니까? 응? 차이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되면서 끄떡끄떡 하지 마. 응? 그 차이가 구분이 됩니까? 자, 성문화 선사는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가을국화는 더욱 향기롭구나 라고 했어요. 저는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가을국화인들 꼭 향기롭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차이를 알면은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봐야죠. 그 차이를 만약에 안다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문화선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문화선사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니까 성문화선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갔을 때 알지 못하겠네. 요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마지막 말을 들으니까 성문화선사는 아르마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문화선사는 아르마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가 증거를 이제 설명은 이제 해볼게요.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가을국화는 더욱 향기로우니라. 향기롭다는 것은 누가 느낍니까? 향기롭다는 것은 누가 느낍니까? 각자가 느끼는 거죠. 누가 만듭니까? 각자가 만들죠. 그러니까 성문화선사 자신이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가을국화가 더욱 향기롭다고 느낀다고 봅시다. 봄난초가 향기롭지만 가을국화는 더욱 향기롭지 라고 이 성문화선사는 그렇게 느끼겠죠. 그렇게 느끼는 게 뭐? 자기는 그렇게 느낄 뿐, 성문화선사는 그렇게 느낄 뿐. 그게 왜?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향기롭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향기롭게 느낄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가을국화인들 꼭 향기로우랴. 가을국화라고 꼭 향기롭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되겠느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성문화선사가 이야기한 봄난초가 비록 향기롭기는 하나 가을국화는 더욱 향기롭다. 봄난초도 향기롭고 가을국화는 더 향기롭다. 향기로운 것은 자기가 만든다. 향기롭다는 것은 분별. 봄난초는 덜 향기롭고 가을국화는 많이 향기롭고 분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문화선사가 꼭 이런 말을 쓰겠다면 봄난초가 향기로운 것과 봄난초가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과 가을국화가 더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은 오로지 나만이 느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죠. 꼭 이 말을 쓰겠다면 봄난초가 향기롭게 느껴지고 가을국화가 더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은 오로지 나만이 느끼는 것. 그런데 알지 못할 세라. 합장하면서 알지 못할 세라. 물론 만약에 이 뒤에 말을
성문화선사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알지 못할 세라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문화선사는 사실은 조주선사와 수유선사가 정말 창과 방패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드날렸는데 그 살림살이를 드날린 것을 살림살이를 드날렸다는 것을 이제 극찬하면서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냈는데 참으로 살림살이가 드날려졌다는 것을 성문화선사가 알았더라면 알지 못할 세라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기절에서 자기 살림살이가 완벽하지 않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이미 이제 핵심을 설명했고. 자, 이래서 419칙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420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공안거리는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살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제 어느 선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짐작할 것인지 그거는 모르죠.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조주회상에서 두 중이 서로 미루면서 수자가 되기를 즐겨하지 않거늘 지사가 선사에게 사려니 선사가 이르되 모두를 제2좌로 하라 하였다. 지사가 이르되 어떤 사람을 제1좌로 삼으시라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선사가 이르되 향을 보여오너라 하였다. 지사가 향을 보여오자 선사가 이르되 계향, 정향, 해향이니라 하였다. 이게 전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문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짐작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설해주면 이제 짐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도 짐작 못하는 사람은 못하겠죠. 자, 조주선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조주선사의 제자들 중에 두 중이 서로 미루면서 수자가 되기를 즐겨하지 않거늘. 이제 쉽게 말해서 조주선사가 이렇게 했겠죠. 지사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그 조주선사의 제자들 중에 지사가 그 절의 사물을 보는 스님이 이제 지사입니다. 지사. 한문으로는 알지자에 일사자. 절에서 사물을 보는 스님을 지사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사라는 직책이 있나 모르겠네요. 있나? 없나? 없구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모양인데 중국에서는 그 한 선사의 문화생 중에 어쨌든 사물을 보는 스님이 지사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답니다. 지사. 사물을 맡아보는 중.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랬겠죠. 지사에게, 사물을 보는 스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어느 누구하고 어느 누구 참 보니까 공부가 대단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의 기감이 되니까
제일 그 수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쓰잖아요. 수자. 제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스님, 제일 가는 수자. 그러니까 이제 저 누구 두 사람 중에 수자를 삼는다고 하자. 수자를 삼도록 하자. 그래서 뭐 수자를 삼는 어떤 예를 이제 올리겠죠. 수자를 삼으면 그 절에 이제 조주선사의 문화를 대표하는 스님이 이제 수자입니다. 그런데 두 스님이 서로 미루는 거예요. 사형이 공부가 대단하니까 사형이 수자를 하시오. 그러니까 또 그 스님은 아닙니다. 사형이 공부가 대단하니까 사형이 하시오.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수자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사무보는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스님이 서로 수자가 안 되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러면 모두를 제2자로 해라. 제2자는 수자 바로 다음. 이제 수자 바로 다음, 수자가 만약에 어디 심부름 갔다든지 어디 출장을 가면 수자 노릇을 이제 제2자가 또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조주선사의 문화에 조주선사의 법을 배우겠다고 모여든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2자로 해라 이래버렸어요. 조주선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보는 지사가 어떤 사람을 제1자로 삼으시라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러면 향을 보여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수자를 삼을 때 이렇게 이제 향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조주선사가 이제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지사가 향을 이렇게 사무보는 스님이 향을 이렇게 조주선사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조주선사가 개향, 정향, 해향이니라. 요거는 이제 개정해. 향을 보여왔으니까 개정해를 지키는 향이다. 개향, 정향, 해향.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초학자가 절대로 지켜야 할 삼학이잖아요. 개정해. 우리 이제 성녀사회에서 개정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이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사가 이제 수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 지사가 수자가 된 거예요. 지사는 사무보는 스님인데, 이제, 저 두 스님께서, 스승께서 말씀하신 저 두 스님이 서로 수자가 안 되겠다고, 서로 미룹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서로 상대를 수자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저는 제2자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보는 지사가 누구를 제1자로 하라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향을 보여오너라. 이랬잖아요. 향을 가져가니까 개향, 정향, 해향이니라. 개향, 정향, 해향 하고 지사를 제1자로 삼았어. 그게 전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제2자를 처음에 이제 수자를 삼아라고 그러니까 제2자 두 명의 상자죠. 두 명의 상자가 수자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사가 이제 심부름을 이제 갔죠. 갔는데 서로 이렇게 상대가 더 낫다. 이렇게 한 것. 서로, 아이고, 사형이 수자가 되십시오. 아닙니다. 사형이 수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거죠. 이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겸손한 거냐? 응? 두 사람이 겸손한 거냐? 안 그러면 두 사람이 살림살이에 자신이 없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겸손할 수도 있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두 사람이 어떤 직책도 허망한 모습이니까 사양했을까? 어떤 직책도 허망한 모습이니까. 직책을 가지는 거나 직책을 가지지 않는 거나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살림살이를 갖추었음일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누구라도 제1자를 맡아가지고, 수자를 맡아서 또 수자의 어떤 임무가 있겠죠. 그건 이제 굴림에 속합니다. 수자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용이죠. 용. 굴림에 속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2자로 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제2자로 해라. 이제 뜻이 있죠. 저는 제2자로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누구를 제1자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저주선사가 향을 보여오너라 하고 의식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의식을 그 지사를 제1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개향, 정향, 해향이니라. 그러면 조주선사는 왜 이렇게 지사를 제1자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왜 저는 제2자로 하라 했을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럼 향을 고여오너라 해가지고, 지사가 향을 고여왔을 때, 왜 이 지사에게 개향, 정향, 해향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짐작하는 분은 짐작하겠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짐작하는 분은 짐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짐작이 안 갔지만, 이제는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지혜로 짐작이 가야 됩니다. 짐작이 안 가면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봐야 돼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방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백운병 선사가 당에 올라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소개를 일단 할게요. 백운병이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방금 이야기, 조주화상은 언덕을 내리면서 뛰지 않았으니 쾌활함을 만나기 어려웠지만 옛과 이제로 드러내어 빛나니 기특하기가 방해롭지 않도다. 요컨대 왔더라도 다못 제2자가 될 뿐이니 어떤 것이 제1자리요 하고는 드디어 이런 상을 그려 이르되, 보아라 보아라 묘한 춤은 다시 박자를 알아야 하느니 3대 춤은 모름지기 여럿이 추어야 하느니라 하였다. 자, 백운병 선사가
청기를 누설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백운병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들고 조주화상은 언덕을 내리면서 뛰지 않았으니 쾌활함을 만나기 어려웠지만 조주선사는 거기에서 뭐 갑자기 뭐 그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 뭐 그냥 뭐 억지로 방편을 쓰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조주선사는 그냥 인연따라 뭐 지사가 와가지고 두 수자가 될 제목인데 서로 수자를 서로에게 사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전원을 제2자로 해라. 그러니까 지사가 누구를 제1자로 하라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향을 가져와 봐라. 그 향을 가져오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들고 오니까 계양 정양 해양이니라 이러면서 그 지사를 수자로 삼는 의식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백운병 선사가 조주화상은 언덕을 내리면서 뛰지는 않았으니 쾌활함을 만나기 어려웠지만 뛰지 않았지만 고금으로 옛과 이제로 고금을 통해서 드러내어 빛이 나니 기특하기가 방해롭지 않다. 참 조주선사가 대단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백운병 선사가 조주선사가 참 수자라는 이름을 빌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막 그냥 억지로 방편을 부리고 이렇게 안 하면서 물 흐르듯이 조주선사가 참 대단한 기량을 발휘했으니까 정말 참 대단한 선사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요컨대 왔더라도 다못 제2자가 될 뿐이니 어떤 것이 제1자리요 왔더라도 제2자가 될 뿐이었다. 그 두 선사 두 수자 중에 백운병 선사가 볼 때는 두 수자 중에 왔더라도 제2자가 될 뿐이니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거기에는 조금 이제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어떤 것이 제1자리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왔더라도 제2자가 될 뿐이니 왔더라도 만약에 조주선사가 시켰다. 지사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1자를 맡으시오. 그럼 서로 미루었는데 만약에 왔더라도 제2자가 될 뿐이다. 왔더라도 어떤 경우라서 제2자가 될 뿐이겠느냐. 거기에 이제 설명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주선사가 시킨 대로 그 두 수자감 중에 하나라도 왔더라도 제2자가 될 뿐이겠느냐.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렇느냐. 만약에 왔더라도 제1자 수자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면 하는 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제1자 또는 수자라는 내가 제1자, 내가 수자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건 제2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짐작가는 바가 있죠. 수자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제2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수자도 알고 보면 이름뿐인 수자인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서 백운병 선사는 어떤 것이 제1자리요 하고는 이런 상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
어떤 것이 제1자리요? 이런 상을 그렸어요. 이런 상. 그래 놓고는 보아라 보아라 묘한 춤은 다시 박자를 알아야 하느니 3대 춤은 모름지기 여럿이 추어야 하느니라. 3대 춤은 모름지기 여럿이 추어야 된다. 그렇지. 3대 춤이라는 게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굴린다는 이야기죠. 3대 춤은 여럿이 추어야 하느니라. 또 뭐 이런 거하고 같겠죠. 춤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양반춤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추어야 하느니라.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탕에는 검정된 여자가 가는 곳이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정 안 된 여자가 가면 안 되고 검정된 여자. 하리수는 여탕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겠노? 응? 니 하리수 아나? 나도 아는데. 하리수 여탕에 갈 수 있나 없나? 그래, 검정됐잖아. 하리수는 유전자는, DNA는 남성의 유전자거든요. 그런데 여성으로 검증됐죠. 연탕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뭔지. 이게 제1자. 제1자. 여러분들은 알고 보면 제1자 수자가 될 자격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가 확 풀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